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뼈와 림프까지 암이 전이되어 4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럼에도 감사한, 그래서 그럼에도 행복한 지은입니다. 당시 수술이 불가능하니 선항암을 하자라고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체력으로는 항암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항암 치유를 일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자연 치유와 암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 굳이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나? 자연 치유만으로도 충분히 암이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근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대로 그 근거를 찾아서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자연 치유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현재 1년이 지난 지금 CT 검사에서 암이 물론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검사 결과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양쪽 한쪽은 3cm 정도의 암종이 있고요. 반대편은 1cm 정도의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죠. 암이 1cm가 되는 데에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지요. 그러면은 저는 1cm가 10년이 되지만 3cm가 될 때까지는 가속도가 붙어서 좀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제 나름대로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이 굉장히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를 찾아낸 것이 자연치유 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치유라고 하니까 암 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또는 깊은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적용될 수 있는 치유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머물러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연 치유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 좀 더 적절한 용어가 없을까 생각한 끝에 자연생활,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자연생활 습관 기르기, 자연생활 습관화하기, 그런 용어가 오히려 더 적당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자연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고 건강한 우리 사람들이라도 충분히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은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자연이지요. 산과 들, 강, 바다, 태양에서 나오는 햇볕, 공기, 하다못해 안개,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산짐승, 들짐승, 식물, 사람까지 다 자연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사람은 가장 자연과
자연과 최대한 교감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 산업 사회가 산업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자연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을 접하게 되고, 지금은 그 현대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희귀종 병들, 질병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저는 암 환자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나는 속도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좀 많이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희귀질환, 모든 자가면역 질환, 암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뇌졸중, 모든 병들이 알고 보면은 혈액이 탁해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 내가 마시는 공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공되어서 영양 상태, 좋은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할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 몸은 어떤 독성을 내뿜는 그런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햄버거, 맥도날드, 피자, 또 각종 빵 종류, 우리가 마트에 가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먹거리들이 사실은 다 가공식품들입니다. 야채, 채소, 생선, 고기, 과일류를 제외한 그 모든 먹거리들은 사실은 가공식품인데요. 이런 가공식품들로 우리는 배를 채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닝빵이라고 해서 아침에 빵을 먹고요. 네, 저녁에는 야식으로 치킨과 피자를 서슴없이 먹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십 년을 먹다 보면은 우리의 혈액은 자연스럽게 탁해질 수밖에 없고요. 독이 혈류를 따라서 같이 흐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그런 가공식품들을 계속 먹다 보니 소화에도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류들이 제대로 소화 분해가 되지 않고, 밀가루 음식들이 소화 분해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독가스로 존재하고요. 그것이 결국 위에서 부패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장암이 생기고요, 직장암이 생기는 거고요, 또는 위암도 생깁니다. 예, 소화불량의 원인은 어쨌든 가공식품류를 많이 먹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어떤 그 병증이 소화불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 이전에, 고혈압, 당뇨 이전에, 자가면역 질환 이전에 선행되는 질병을 굳이 꼽는다면 소화불량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소화불량이 먼저 해결이 돼야 더 큰 토끼를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굉장히 작은 질병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만병의 근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잡아야 대장도 편안해지고요. 대장암, 직장암도 같이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이 먹고 자고 숨쉬고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보도르 교수가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뭐죠? 긴장 상태를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릴렉스한 상태, 편안한 상태를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도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봤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우리 몸은 먹고 자고 숨쉬고 적당한 체온이 유지될 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먹고 자고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트레스지요. 먹고 자는 것과 또 숨쉬고 체온, 스트레스 이 5가지가 서로 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주는 것이요, 자율신경 조절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수가 많습니다.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 상태가 지배적인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릴렉스한 편안한 상태가 지배적인 그런 신경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긴장 상태에 오래 있으면 우리 같은 암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고요. 지나치게 부교감 상태가 지배적이면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너무 늘어져 있는 거죠. 또는 게을러지기 쉽고요. 예.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지도 않은 상태, 또 너무 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균형마저도 어떤 그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율신경 조절 능력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숨쉬기에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라는 거죠. 이 호흡을 통해서 단전호흡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트레스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조절을 함으로써 먹고 자고 또 숨 쉬는 것도 얕은 숨이 아니라 깊은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하다못해 체온도 정상 체온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숨쉬기를 통해서 무너진 자율신경 조절 능력을 회복해서 먹고 자고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숨쉬기가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자율신경을 조절을 함으로써 다시금 먹고 자고 체온을 높여주고
또 숨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 역할, 그것은 호흡이 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뭐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어 준다,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평소에 요가와 명상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어떤 우연한 기회에 2019년 4월경부터 단전 호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 호흡을 열심히 했을 무렵에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몇십 년을 살아온 저의 모습을 잘 알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온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저의 모습은 이렇게 차분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닥치면 당황해 하고 뭐 우왕좌왕도 하고 충분히 그럴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는 제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제 스스로도 느끼는 겁니다. 아, 그래, 암 걸렸구나.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배포가 생겼다라는, 그래, 뭐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는데 뭐 조금 일찍 가는 것 뿐이지,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암이 뭔지는 알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떤 배포가 생기면서 제가 암 공부를 했고, 항암을 하자라고 하는 그 권유에 보통 때 같았으면 정신없어서 이렇게 항암을 얼떨결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중심이 딱 서면서 아니야, 이거 한번 생각을 정확하게 해보고, 짚어볼 거 짚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급하지 않은 상태의 모드로 딱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호흡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1년 2개월 정도 호흡을 한 건데요. 그 효과는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공부를 하면서도 와, 내가 호흡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근데 그 자연치유에서 유명한 박사님들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박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호흡을 하라.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호흡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동영상을 좀 자주 올리는 건데요. 저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6개월쯤 됐을 때부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영상을 제작하는 건 너무 조급한 거 아닌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한자락에 깔고 있었던 그 자신감 없는, 뭐 물론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죠, 이 암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래도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 또
또 두고 보자 해가지고 제가 뜨문 영상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다른 거 다 몰라도 호흡만큼은 우리 암 환자들이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흡만큼은. 네, 그래서 이 호흡의 어떻게 보면 위대함, 이거는 해보지 않고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하찮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너무 하찮은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햇볕, 공기, 물. 이런 것과 저는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